네,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? 네, 오늘 악성 게시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악성 게시글을 올렸던 피의자가 추가로 검거됐습니다. 네. 이번이 두 번째 검거인데요. 유족들이 그동안 비방을 멈춰달라고 호소를 해왔는데 피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. 별 생각이 없이 올렸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? 이게? 말이 안 되는 거죠. 경찰도 그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즉각 사법 처리에 들어가겠다라고 나섰고 검찰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. 이 광주 변호사회 법률지원단도 고소 고발에 나선 상태입니다. 네.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취재를 해봤습니다. 그러게요. 일단 그 경찰 쪽 수사 상황은 어떤데요? 경찰청은 이제 전국 단위로 그 수사팀을 꾸린 상태인데요. 네. 25명 규모를 118명으로 어우. 확대 편성했습니다. 예. 그 경찰청이 어제 확인한 결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사 진행 중인 건이 163건이었습니다. 예. 아마 오늘 발표할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. 관계자 말에 따르면 국민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고 있고 또 각 시도별로 청으로 분담하는 그런 채널이 달라서 유튜브 그리고 포털 기사 또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요. 또 동시에 방심위에 요청을 해서 게시물 차단과 삭제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엔 좀 끝까지 그러니까 추적을 해서 남김없이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한번 그 우리가 흔히 한 본때를 보여는. 뿌리를 뽑아야 예. 됩니다. 아무튼 구체적인 혐의는요.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입니다. 그런데 이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해야 처벌을 할 수 있고요. 예. 명예훼손죄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처벌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찰이 원칙적으로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처벌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. 지금 법률 지원단 쪽은 어떻습니까? 그 법률지원단 쪽에서도 별도로 모니터링과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데 예. 지난주 금요일에 1차로 6명을 고소를 했습니다. 음. 그 게시글은 유족 대표에 대한 어떤 비방글이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선제적으로 고소를 한 거고요. 예. 지금 2차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. 그 모니터링은 끝났는데 지금 고소할 대상이 수백 건에 달하는 상황이라 너무 광범위한다고 하는데요. 예. 그 이번 주 안으로 선별을 해서 반복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글을 작성한 사람을 위주로 우선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예. 그 변호사회의 김정호 왜곡 대응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번 2차 고소에도 당연히 수십 명을 저희가 피고소인으로 특정하겠지만 네.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하면서 되게 가슴이 아프죠.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이런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. 계속 이게 자정되지 않는다면 3차 고소, 4차 고소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그러니까 법률지원단이 고소를 하고 경찰은 그걸 받아서 수사를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더군다나 그 법률지원단에서 고소를 하는 건 피해자 의사 확인까지 끝난 고소이기 때문에 더 예. 확실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그 모욕죄는 어떤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욕설이나 비하, 그 표현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는데 지금 희생자 유족을 비하하는 모든 글은 최소 모욕 그리고 크게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라고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특정인을 딱 특정을 해서 모욕적인 뭐 언사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집단을 이야기를 했으면 상관없다 이런 그 주장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런 판결도 있었고. 판결도 있었습니다. 어떻게 됐어요 이게?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는데요. 네. 그 가족, 뭐 학생 이런 식으로 그 집단을 지칭을 했을 때 그 개별 구성원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지만 예. 그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에 대한 판례가 또 나오면서 달라졌습니다. 아 달라졌어요? 네, 달라졌고요. 이번 참사 같은 경우도 희생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렇게 주어 그리고 또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, 대상자를 적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앞뒤 맥락이나 게시글과의 연관성으로 판단을 할 거다. 강력하게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. 네, 예.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그 온라인에서 지금도 볼 수 있는 지역 비하 발언들인데요. 네. 이번에도 호남 비하 표현을 사용한 댓글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을 한번 김종호 팀장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참사가 발생한 곳이 호남이라는 이유로 저희라는 호남 비하까지 같이 지역적 비하까지 섞여 있는 모욕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비하들이 처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. 본인들은 누구 특정하지 않았다고. 하지만 179명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 희생자를 모욕하는 건 충분히 처벌당할 수 있는 거죠. 네.
네, 그 법률지원단이 몇 번이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건 처벌을 위한 고소가 아니고 부득이한 고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. 예. 더 이상 그 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고소를 해서 기준을 세우고 싶다라는 입장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. 이 건 같은 경우는. 예. 이 말씀 드리고요. 유승민 작가하고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고맙습니다. 방통위에서 알려온 사회재난 알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위헌비어 그리고 모욕성 글과 영상의 게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. 자제를 안 한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? 조금 전에 유승민 작가가 전해주신 그 내용으로 갑니다. 고소당하고 수사받고 그 다음에 처벌됩니다.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